예, 안녕하세요.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디지털 옵틱이라는 이 종목으로,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작년에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어떤 성장성 이러한 지표들이 굉장히 둔화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어떤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되어서 투자할 때 많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생기게 되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이 악화로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런 종목만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차트만 보고 그죠?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투자 실패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 그리고 여러분들 소중한 시드머니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곧 뭐 대선주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을 할까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그 이전에 지금 대선주에 투자를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그걸 떠나서 뭐 꼭 대선주가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가 종목에 이제 미래에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장 폐지 실질 검사를 간다든지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무수한 많은 어떠한 위험이 따르고 있다. 그 시기가 지금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1, 4분기 이제 시점으로 들어가는데, 2021년 1, 4분기의 실적이 5월 15일까지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공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도 드릴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산 자료가 공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1월에서 3월까지가 1, 4분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끝나는 달 2월 두 달 후 보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가 1, 4분기면 두 달 후는 5월달이 되죠. 그죠? 5월, 3월에서 5월이 되지 않습니까? 5월 15일이 공시일이 되고요. 2, 4분기는 어떻습니까?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6월이 끝나는 달이니까 두 달 후는,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이 되죠. 예, 8월 15일까지 2, 4분기 또는 반기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3, 4분기는 7월부터 어떻습니까? 9월까지니까 9월로부터 끝나는 달 두 달 후니까 11월, 그죠? 그래서 11월 15일까지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실적을. 마지막으로 4, 4분기 연간 보고는요, 10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2월이라면 2월 15일까지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이 지나면 주총을 열게 되죠.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연차 보고서는 익년 3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이렇게 3개월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시는 언제 하느냐? 예, 끝나는 달 두 달 후, 그죠? 두 달 후가 되는 시점의 보름까지. 3월이 끝나면 5월 15일, 그리고 6월이 끝나면 8월 15일, 그리고 9월이 끝나면 11월 15일. 그러나 맨 마지막 연차 보고는 익년 3월 말까지 이렇게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31일 날, 2021년 3월 31일 날에 공시가 이렇게 보고가 되었겠죠. 그죠? 이 공시 연도는 작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공시가 이루어지고 곧 5월 달에, 다음 달 2월 15일까지 2021년도 1월 1, 4분기, 예, 1월이 아니라 1, 4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자, 보고가 되는데 이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2020년 12월 결산이 3월 31일 날 공시 보고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올해 첫 단추를 깨는 1, 4분기 실적 보고가 5월 15일 날 공시가 되는데, 이제 뭐 벌써 공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5월 15일 이전에 이렇게 공시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시점에서는 그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이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작년에 이어져서 올해는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올해도 역시나 작년처럼 힘들 것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코스닥 기업과 코스피 기업이 좀 다르지만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 실질 검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물론 뭐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10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관리 종목 지정 해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 실질 검사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업의 어떤 중요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중요성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재무 건전성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디지털 옵틱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인데 일단 우리가 보면 제가 연간으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매출액이 5년치를 한번 볼까요? 5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2017년, 2018년, 2019년, 작년 2020년도까지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28억, 162억 계속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213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었죠. 이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5년 연속 이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은 코스닥 업체인데 이렇게 4년 연속 이렇게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 상장 폐지 실질 검사에 들어가게 되고 거의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5년째죠. 그죠? 5년째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시장에서 퇴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법이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데 말이죠. 지금 제가 이리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5년 연속 영업 손실인데 왜 이게 상장 폐지 실질 검사에 들어가지 않지라고 이렇게 법에 따르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간단하게 요 위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연결 재무제표예요.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 기업의 종속 기업이 그죠?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친 거죠. A와 B와 C가 있다 그러면 뭐 속된 말로 그냥 편하게 자회사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자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지털 옵틱이라는 본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본 회사와 자회사를 합친 재무제표가 바로 이 연결 재무제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바로 옆에 구성이 되어 있는 별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별도라고 되어 있는 별도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수치가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매출액이 쭉 600억대 하다가 작년에는 300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 매출은 이 디지털 옵틱의 회사만의 매출이 아니라, 그렇죠? 디지털 옵틱과 그 자회사들의 매출을 다 합친 거예요. 이 5개가. 그죠?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의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럼 이 회사가 왜 영업 손실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퇴출이 되지 않느냐? 바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별도 재무제표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요. 2016년, 2017년, 2018년. 자, 2019년, 2020년 5년 동안 매출액이 어떻게 쓰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연결 재무제표, 좀 전에 연결 재무제표보다는 매출이 감소했죠. 그죠? 이 이유는 뭘까요? 자, 연결 재무제표는 2016년도에는 637억인데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523억이다. 이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 옵틱의 본의 회사, 그죠? 디지털 옵틱 그 자체의 회사의 매출은 523억이 되는 것이고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연결 재무제표일 때는 637억입니다. 대략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100억의 차이가 나는 금액은 종속되어 있는 두 회사,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회사라고 한다면 이 자회사의 매출이 더해져서 작성되는 재무제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죠. 자, 그럼 별도 재무제표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는 영업 손실이 5년 연속 기록을 하게 되지만 별도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디지털 옵틱의 회사, 자회사를 제외한 이
자체 회사에서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기록하다가 2019년도에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으로 바뀌었죠. 영업손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다가 영업이익이 기록이 한번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4년 연속 손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연결재무제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별도 재무제표에서 4년에 거쳐서, 그죠? 손실이 계속적으로 기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2019년도에 2016년, 17년, 18년도에는 손실이 기록되지만 2019년도에는 49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49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이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게 기본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고 손실이 났는데 별도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본 회사는 디지털 옵틱이 자회사를 제외한 이 당 회사에서는 영업이익을 2019년도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자, 2019년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말이죠. 이 2019년도에 매출액이 646억으로서 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는 500억대 매출을 기록을 하다가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죠. 2019년도에는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작년에는 286억으로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매출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646억이 정말 맞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이제 된다는 것이고, 왜 3년 지나다가 4년째는 갑자기 이익으로 돌아섰을까? 물론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영업 실적이 좋아서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4년째 접어들어서 이렇게 이익이 기록이 될까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당기순이익은 역시 손실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익을 지금 구현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꼭 4년째 이렇게 영업이익이 구현이 되었을까? 자, 이런 기업에 우리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이 회사는 일정 확률로 상장 폐지 실질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4년째에 2019년도에 49억이라는 이런 이익을 발생시켰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손실이 나다가, 그죠? 그리고 4년이 지난 그 다음 연도, 즉 작년이죠. 작년에도 또 갑자기 또 영업 손실로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구현이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은 아무래도 이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우리가 지금 종목이 의료 정밀기기라서 뭐 의료 바이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의료기기를 만들다가 갑자기 어떤 우수한 제품을 이렇게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 기업도 충분히 갱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충분히 갱생을 할 수는 있는데 이 회사의 이러한 그 의료 바이오 기업, 우리 지금 의료 바이오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 계신데 의료 정밀기기, 의료 바이오, 제약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비라는 게 나가게 돼요. 그죠? 제품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회사들이 4년째 들어서는 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다가도 영업이익을 기록할까? 그리고 좀 전에 보셨듯이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손실이 구성이 되는데 왜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이렇게 이익으로 만들어 놓을까?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상장 폐지 실질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분식회계의 가능성, 즉 회계 부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 투자를 고려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억제하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 투자에서 단기 급등을 이렇게 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학습의 어떤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만을 쫓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투자에서 급등하는 종목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뭐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누구나가 탐욕은 있고 이 탐욕이 없다면 사람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탐욕을 가진 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단기 투자의 급급에서 급등하는 종목에 우리가 추격 매수 추매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일부 상승하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디지털 옵틱이란 이 회사에 잠시나마 이 단기 급등 구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로는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회사가 지금 우리 재무제표를 보시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큰 위험을 안고 위험의 부담감을 안고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죠? 투자를 하시는 건데 이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오랜 기간 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또 만약 이 회사가 상장 폐지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 원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10%, 50%, 100% 이렇게 수익을 많이 뭐 내셨다 하더라도 이 종목 하나에 그런 실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드머니, 여러분들이 소중한 재산을 잃게 버리는 그죠? 잃게 되어버리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든 스윙 매매든 중장기 투자든 여러분들이 선택이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어쨌든 이러한 종목, 단기 투자든 뭐 중장기 투자든 스윙 매매든 이러한 종목은 조금 배제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우리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를 제가 구성되어 있는 걸 봤는데, 자, 이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영업 손실을 5년 동안 기록을 했지만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4년, 즉 말하자면 2019년도에 이익을 구현을 함으로써 상장 폐지 실질 검사를 회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존속 가능성이 생겨버렸죠. 상장 폐지 실질 검사를 회피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영업이익과 이 매출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자, 회피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구현이 되는 거라면 이 종목은 매출액에서 이 2019년에 발생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분식액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다시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자, 연결 재무제표에서 자, 이렇게 쭉 좀 내려가 보면요. 여기 보면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게. 자,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본은요.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바로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자본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주주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주들의. 자, 그런데 자산을 먼저 볼까요? 자산이 1241억, 1182억, 1089억, 그리고 1042억, 그리고 어떻습니까? 572억. 작년에는 572억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죠. 뚝 하고 어떻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부채도 볼까요? 부채도 561억, 576억, 731억 했다가 571억, 456억. 부채는 계속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자산은 계속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감소하고 있죠. 자, 감소하다 보니까 자본 총계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 471억으로 잠시 늘었죠. 그죠? 이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봤듯이 별도 재무제표에서 본 회사에서 영업이익을 구현을 하니까 물론 당기순 이익 사항을 봐야 돼요. 그죠? 당기순 이익 사항을 보면 여기서는 당기순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자본이 358억에서 당기순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471억으로 자본이 더 늘었을까? 이 자본이 358억에서 471억 그죠? 대략 한 120억 정도가 이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당기순 이익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당기순 손실이 나왔는데 140억이 오히려 자본이 감소해야 되는데 더 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로 유상증자 또는 전환권 사채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 어쨌든 자본금이 늘어서 결국은 이렇게 자본이 늘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어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없이 뭐 무상증자는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다면 358억에서 471억으로 늘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58억에서 손실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게 늘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00% 증자가 이루어진 것이죠.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늘면
자본 358억에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손실이 기록이 되면 어떻습니까? 요 금액은 요 앞에 금액보다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었다? 자, 그러면 정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정자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요 밑에 아래 부분에 가보시면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자본금이 252억에서 457억으로 늘었죠. 그죠? 실질적으로 20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205억 정도가 자본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가 시비를 어떻게 해요? 주식 전환이 된 거죠. 부채가 자본으로 바뀐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러한 정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본의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서 자본금은 252억에서 457억이면 205억이 늘었잖아요. 그죠? 205억이 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자본은 얼마가 늘었냐? 358억에서 471억이니까 대략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는 게 보입니다. 자, 그거는 왜 차이가 나느냐? 이 손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죠? 손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편차는 조금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정리를 하면요. 자본금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본 총계도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문제는요. 이 자본금이 457억이에요. 그죠? 457억인데 자본이 471억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냐면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보면 극명하게 나와요. 자본이 471억에서 116억으로 이렇게 훅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손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손실이 이렇게 기록되다 보니까 그런데 좀 이상해요. 왜요? 471억에서 116으로 예를 들어서 360억 가량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은 손실이 515억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140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자본이 471억에서 손실이 515억이 이렇게 났으니까 471억에서 손실이 515억 났으니까 마이너스가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플러스 116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이유는 뭘까요? 또 증자가 이루어졌어요. 457억에서 자본금이 595억으로 또 늘었죠. 그죠? 이렇게 자본금이 또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의 자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전환사채는 제외한다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서 당기순 손실이 났던 부분을 일부 세이브를 하게 되니까 자본 총액이 116억이 이렇게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자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손실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손실이. 자, 그런데 이렇게 자본금이 계속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냥 10일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환사채를 제외하고 그냥 103억에서 172억, 252억, 457억, 595억. 그렇죠. 이 회사는 이 자본의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여기서 자본 잠식이는 무엇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 자본 총계가 116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자본 총계가 이 자본금보다 더 작아졌어요. 주주의 지분이 595억인데 이 자본을 그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반영한 자본은 116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의 지분이 지금 현재 주주의 지분보다 595억보다 총 자본의 금액이 116억으로 더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주님들이 595억에 대해서 출자를 하셨는데 이 회사를 운영을 잘못해서 그 지분이 116억으로 그냥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금마치 그렇죠. 479억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주주의 지분이 더 작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본 잠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95억 중에서 대략 470억이 사라졌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죠? 대략 80%가 주주의 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주의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으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때를 우리는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최소한 이 자본 총계는 이 자본금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보다 자본 총액이 더 작을 때는 1원이라도 작아지면 자본 잠식이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자본의 완전 잠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완전 잠식은 언제를 완전 잠식이라고 하느냐, 이 자본이 급기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게 되면 이 자본은 완전 잠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상장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말이죠, 자본 총액이 471억이었고 2019년도에 손실이 515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 그렇죠. 마이너스 40억대가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자본 잠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질 검사를 거쳐서 바로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본금을 증자를 시켰다는 거죠. 그죠? 457억에서 595. 그래서 손실이 나야 되는 것을 증자를 함으로써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시켜 놓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억지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는 계속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떤 회계의 상식이나 재무제표를 보시는 상식이 아무래도 조금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조금은 부족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이러한 자본금의 금액이라든지 자본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이익과 손실의 변동이라든지,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회사가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건지, 그죠? 계속 기업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이 상장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걸 싫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주주님들도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보시잖아요. 상장 퇴출 되기가 싫으니까 장부를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은 실질적으로 거의 잠식이 다 됐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 그럼 자본이 잠식된 이유는 볼 거 없죠.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에서 끊임없이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기업은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상증자 때문에 지금 상장 폐지 실질검사에 들어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기업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한다? 그거는 굉장히 모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죠. 자, 물론 이 기업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도 또 하나 더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 부채 비율인데, 이 부채 비율은 이 자본의 금액과, 그죠? 이 자본의 금액과 이 부채의 금액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비율을. 자, 그래서 부채가 82.53, 95.18, 204, 121, 392.58%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 높다 그러면 이 회사는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업종 자체가 의료 정밀 기기인데 정말 새로운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우수한 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그동안 잠식되었던 자본이 이익이 나오면서 다시금, 그죠? 여기서 단기순 우리가 손실이 나왔지만 단기순 이익이 뭐 엄청나게 나온다 그러면 이 자본 총계가 많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많이 증가해서 이 자본금 금액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이 회사는 자본 잠식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즉,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료 정밀 기계의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다가 어떤 제품 개발이 완성이 되고요. 또는 제약회사인 경우에는 임상이 통과가 되게 되고 약이 시판이 되게 된다면 재무 건전성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본이 잠식될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근근히 자본 완전 잠식을 지금 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자본이 다 잠식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손실이 이만큼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기업에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만 봐도 이 회사는 거의 갱생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회사가 또 이렇게 우리 차트를 보시면 버티기 위해서 일부 지금 이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죠? 예, 거래가 지금 정지가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자, 주식을 또 병합을 한다는 것이죠. 주식을 병합을 하려고 병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두 주의 주식이 한 주가 되는 거죠. 한 주가 되면서 단가는 위로 이렇게 1,000원대로 이 가격대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보면 지금 현재 가격이 503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503원인데 두 주를 한 주로 바꾸겠다. 그러면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 되면 거래되는 단가는 얼마로 다시 재개가 됩니까? 이 금액의 2배인 1,006원대. 그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1,006원으로 이렇게 거래가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이렇게 우리 차트상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그래서 지금 주식 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거래가 지금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다시금 갱생을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주봉을 보게 되면 이 45,000원대의 어떻게 해요? 주가가 형성이 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500원, 단돈 500원으로 그냥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죠. 그죠? 거의 뭐 99%가 사라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때 뭐 투자하신 분이 이런 가격에, 물론 뭐 벌써 그 이전에 이러한 가격대에서 다 손절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45,000원에 구입하신 분이 아직도 버티고 계신다면, 그죠? 버티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은 이 500원입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하락했죠. 근데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간단하게 이 재무제표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 투자 방식이 데이 트레이딩이시든지 또는 스캘핑이든지 또는 수익 매매 또는 단기 투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 어떤 매매를 방식 하시든지 우리 투자자님들이 어떤 성향과, 그죠? 성향에 맞다면 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떠한 투자 방식을 고수하시더라도 이러한 재무제표를 간과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선준이 뭐 해서 또는 코로나준이 해서 단기 급등을 많이 하고, 그러한 투자에만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나중에 우리가 이 10종목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뭐 7, 8 종목은 어떻게 수익이 잘 났다고 치더라도 한 2, 3종목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잘못 고점에서 이렇게 물려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에서 얻었던 이 수익이 이 한 2, 3종목에 의해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대선주를 하시든 코로나주를 하시든 아니면 실적주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테마주를 하시든 그것은 우리 고객님들의 또는 투자자님들의 성향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어떠한 투자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재무제표를 기본적인 분석 정도는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부분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런 종목 지금 현재 4년 5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장폐지 실질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는, 그죠?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4년째 이익을 내고 있는 이런 회사는 우리가 충분히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배제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번씩 볼 때 이 자본 총계가, 우리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본 총계가 최소한 자본금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다고 그러면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절대적으로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획기적인 제품이 나와서 그 기업의 어떻게 해요? 실적 수익성이 어떻게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형국이 안 나온다면 이 회사는 거의 어떻습니까?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은 어떤 실적이 보존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상승하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투자자님들 조금 투자하실 때 고려해서 이런 기업은 조금 회피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봄에 또 뭐 미세먼지들이 곳곳에 발생을 하고 있고, 어쨌든 따뜻한 봄입니다. 이 따뜻한 봄처럼 빨리 코로나가 해결이 되어 가지고요, 산으로 들러 조금 우리 힐링도 하고 바람도 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봄날이 따뜻하다고 해서 그냥 뭐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나가시지 마시고 건강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투자하시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더불어서 건강한 정신으로 스트레스 없는 투자를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스트레스 없는 투자를 하시려면 이러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은 아주 위험한 이런 기업에는 투자하시는 것을 배제를 하시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수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